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됐죠. 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요, 의식 수준과 나배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제 애니어그램은 이렇게 숫자로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거는 좋거나 나쁜 유형이 따로 있지 않고 이제 유형 자체가 중립적이다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숫자로 적었는데요. 의식 수준도 똑같이 1에서 9 수준까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은 좋거나 나쁘다는 관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개념이기는 해요. 그래서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어떤 유형이라도 되게 멋있고 자기 삶에서도 성취를 이뤄내고 좀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시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조금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정말 극단적인 예로는 뭐 감옥에 있거나 정신병원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교도소에서 집단 상담을 하다 보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의식 수준이 낮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오신 분이라던가 우발적인 그런 일로 이제 감옥에 가신 분들은 의식 수준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들을 보기도 했어요.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다 보면 자신의 유형을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을 만나요. 어떤 다른 유형들을 많이 써서 찾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해당 유형의 집착과 격정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 조금 마음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나한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차마 스스로 볼 수가 없어서 그것을 이제 나의 그림자 섀도우로 넣어놓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유형이 나의 유형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식 수준은 더더욱 이제 객관적으로 나의 수준을 바라보고 또 타인에게 나는 몇 수준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조금 솔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식 수준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성장을 돕고 또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식 수준은 어떤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가라는 걸 크게 둘로 나눠 보면요. 1차적으로는 현존의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나의 시야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이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현재에 머물러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현실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 혼자만의 느낌이나 이익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변의 사람이라든지 환경들 이런 거를 폭넓게 두루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의식 수준이라는 것은 이렇게 1에서 9까지 어떤 한 지점이 나의 기준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기분이라든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약간 고무줄처럼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현재 내가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는 조금 더 나의 수준보다 더 높은 그런 차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의식 수준을 좀 다른 말로도 할 수가 있어요. 1, 2, 3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보고 4, 5, 6을 보통 수준, 7, 8, 9를 낮은 수준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높은 수준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윈윈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같이 잘 살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웬만하면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득이 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죠. 그래서 내가 나의 일을 하거나 나의 이익을 추구할 때도 기왕이면 타인에게도 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꼭 제가 의식 수준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저는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 좋다는 걸 알고 이런 윈윈의 방향으로 살자라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수준에 머문다고 하죠. 이런 일반적인 수준에 머문 사람들의 경우는 약간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뭐 피해를 입던 뭐 마음이 상하든 어쨌든 간에 일단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수준, 보통 수준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신의 이기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형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도 사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고 일유형이 이렇게 집단을 위해서 헌신할 때도 그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느낌을 위해서 그런 인식을 얻고 싶어서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풀 때도 그렇고 받을 때도 그렇고 결국 인간의 밑바탕에는 이기심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고 이렇게 삶을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에게 있어
이기심이라는 거는 있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의 베이스에는 이기심이 있다. 이거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동물로서의 인간의 모습과 또 신성으로서의 존재가 또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상적인 부분도 추구해 나가면서 살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7, 8, 9 수준, 굉장히 불건강한 수준에 머문 사람들의 특징은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래서 나의 이익도 나의 평안도 고려하지 않고 타인과 나에게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사실은 내가 어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또 타인으로부터 배척당하거나 고립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움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서라도 나는 상대방에게 나의 미움을 참지 않고 현실에서 행동으로 보여주겠어. 이런 식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책이라든지 많은 매체들 어릴 적부터 배웠던 것들을 보면 나보다 타인을 더 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착할 것 같지만 결국은 그래도 나라도 챙기는 사람이 보통 수준에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나 자신을 버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의식 수준이 낮다고 하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뭔가 부족하고 못난 것 같고 나쁜 사람인 것 같고 그렇지만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상처가 많다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 상처가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아픈 거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혹은 환경적으로 상처를 받고 그것을 담아두고 곱씹으면서 언젠가는 갚아줄 거야. 내가 받은 게 악이기 때문에 나도 선으로 돌려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상처받은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상처받은 나를 공격하셔서는 안 되고요. 이런 나를 치유하고 나의 아픔을 극복하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고 그런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이 내뿜는 아우라는 정말 보호받고 자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런 또 특별한 아우라가 있거든요. 의식 수준이 보통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6수준에서 7수준으로 넘어갈 때 그때 나베 법칙을 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별 나베 법칙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류의 경우는요, 이제 근원적인 두려움이 내가 나쁜 사람일까봐 두려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누군가 나를 지적해서 나의 어떤 나쁜 부분, 사악하거나 부패한 부분, 결점 이런 것들을 지적할까봐 본인이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타인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잘못들, 결함 등을 지적하는 행위, 이게 나베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유형의 경우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정말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면서 타인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거나 어떤 보살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이런 느낌을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면 그게 바로 이 유형의 나베 법칙이죠. 그리고 이제 3류의 경우는 자신이 가치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런데 타인에게 경멸하거나 거만하게 대하면서 상대방을 정말 무가치한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게 3유형의 나베 법칙이고요. 4유형의 경우는 굉장히 정체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데 누군가에게 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 존재로 느끼게끔 만드는 것, 이제 그게 4유형의 나베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5유형의 경우는요, 자신이 무능력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인 걸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무력하고 바보 같다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같은 5유형인 누군가가 타인을 그렇게 만드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니? 그런 느낌을 주게 정말 얄밉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6녀의 경우는 혼자서 생존하지 못할까봐 누군가의 도움을 항상 바라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딱 격리시켜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을 이렇게 차단시켜버리는 거, 그거가 나베 법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7령은 이제 고통받는 거, 그런 거 되게 힘들어하고 빼앗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타인으로부터 뭘 확 빼앗거나 고통을 유발하는 것들, 그게 이제 7류형의 나베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8류형의 경우는 누군가 나를
통제하고 나를 침해하는 것들, 그런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타인을 휘두르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 그게 나비의 법칙이고요. 구유형의 경우는 항상 타인과의 연결성이 중요해서 갈등 회피를 하는 게 구유형이잖아요. 그런데 딱 거절하거나 끊어내면서 타인에게 그런 단절감을 유발하는 것들, 그게 구유형의 나비의 법칙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비의 법칙의 예를 들어봤을 때, 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나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 때 정말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을 타인에게 쓰지 않았는지, 그런 걸 조용히 잘 들여다보시길 바라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것들,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반대로 황금의 법칙은 내가 받고 싶은 것들 있죠. 유형별로 이런 두려움에 반대되는 또 욕구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말들로 타인을 보살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치유의 언어를 또 쓰는 사람들은 의식 수준 4에서 이렇게 3으로 올라갈 때 이런 황금의 법칙을 쓴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황금의 법칙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니어그램 배울 때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라고 해서 너무도 다른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하면 내가 정말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좋지만 상대방에게 그게 도움이 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예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자가 고기를 사냥을 해서 소에게 먹으라고 자꾸 주고 소가 풀을 뜯어서 사자에게 먹으라고 주고, 이런 것처럼 나로서는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해서 타인에게 주지만 타인에겐 그게 도움도 안 될 뿐더러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들이 또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치킨을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를 좋아하니까 상대방에게 다리를 계속 줬는데 알고 보니까 상대방은 가슴살만 먹었던 사람이었고, 그런 예로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황금의 법칙 위에 다이아몬드의 법칙이 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파악해서 그걸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베스트죠. 사실 나에게 좋은 걸 타인에게 주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죠. 하지만 타인이 원하는 걸 준다는 것은 어떤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저 사람은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 슬플 것 같다 라는 그런 것들을 공감할 수 없다면 이렇게 애니어그램을 통해서라도 배우고 그 이해를 통해서라도 타인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이제 의식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렇게 황금의 법칙, 나비의 법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나의 삶도 힘들고 그래서 자꾸 시야가 좁아져서 타인의 마음은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나의 마음이라든지 나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하루가 저물어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일단은 나를 챙기는 건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좀 마음의 여유가 되시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